화석하면 사실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거는 오랜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수천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은 다 써 있잖아요. 교과서에도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역사를 뭐라고 해요? 지질, 시대, 역사 이렇게 얘기하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우리의 진짜 지구의 역사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석과 지층에 관련된 내용을 싹 꿰뚫지 않으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수십억 년 딱 거기에 그냥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주 허무맹랑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주장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 벽을 하나 또 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화석과 지층, 암석 이런 얘기들을 좀 5강, 6강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슈 보기 보시면 과학자들은 화석 생물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우고 외우기는 바빴는데 이거 어떻게 아는 거지? 그죠? 우리가 항상 질문을 던질 때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 이런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그런 사고가 진짜 사고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고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인데 그냥 남이 말해주는 걸 그대로 답습하면서 외우는 건 AI가 훨씬 잘해요. 이 시대는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주의 진화에 관련된 내용 다 정리했어요. 지구의 진화에 관련된 얘기 다 정리했어요. 생명의 진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정리했는데 이제 이 지질 시대의 부분을 깰 차례인 겁니다. 교과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화석이 곧, 이거 좀 작아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석이 뭘 들려준대요? 화석이 뭘 들려준다는데? 화석이 귀 기울여 보세요. 화석이 뭐라고 말하나? 화석이 우리한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뭐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화석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해석을 해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건 누구예요? 화석이에요?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잘하면 그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거고 해석을 못하면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화석 자체가 나 이랬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자, 약 46억 년 전 태양계의 탄생과 함께 생긴 지구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이 나타났다 사라져갔대요. 출현과 멸종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 바닷속에만 살았던 생물은 마침내 고생대 중기의 육지로 진출했대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문장을 읽으면 어떻게 알았을까를 항상 질문을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그게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임을 알았을까? 그게 어떻게 육지로 진출하게 됐다는 것을 알았을까? 기어 나오는 걸 봤나? 지느러미가 다리로 바뀌는 과정을 봤나? 이런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물 종이 생겼더났대요. 그러나 멸종은 또 끝이 아니라네. 멸종은 뭐래요? 새로운 시작이야. 이게 약간 가만히 생각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게 정신적으로 그 분열을 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정신분열. 이 시대에 교육을 받으면서 정신분열증에 안 걸리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멸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요. 그러면 희망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환경 위기에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서 희망차요? 걱정해요? 왜 정신분열이 안 걸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멸종! 새로운 희망이야! 지금 멸종 위기의 동물들 저게 멸종되면 새로운 종이 출현할 거야. 그렇지? 못 보던 생물들이 출현할 거야. 기대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면. 그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 놓고 현실에서는 멸종 위기를 걱정해. 뭔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가짜 시작은 가짜 끝을 말해주게 돼 있고요. 진짜 시작은 진짜 끝을 말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교과서 또 볼까요? 지지시대란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지구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래요. 그리고 그게 지층에 포함된
화석의 변화를 통해서 이 지지시대 역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서 가르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생물들이 변했냐? 5번의 대멸종이 있었대요. 자, 질문 시작. 어떻게 5번의 대멸종이 있는지 알았지? 그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물들은 고생대에 살았다. 어떤 시기에는 속시식물이 번성했다. 어떤 시기에는 파충류만 번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또 해보세요. 어떻게 그 시대에 속시식물이 번성했다는 걸 알았지? 어떻게 그 시대에 파충류만 번성했다는 걸 알았지? 그렇죠? 네. 항상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내려가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지구 역사를 해석하게 된 그 배경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800년대로 거기 보이시죠? 1800년대로 들어오면서 누구요? 네, 오늘 두 찰스가 나올 건데 첫 번째 찰스 라이에를 대표로 하여 지질학자들은 시작. 균일론적 전제를 지질 해석에 도입했다. 어저께 배웠으니까 묻습니다. 균일론적 전제가 뭐였어요? 자연이 원래부터 그랬을 것이다. 지금 보는 그 현상을 그대로 과거 역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해석법이죠. 그러면 진짜 과거는 경험하지 않았고 관찰하지 않았는데 이 전제에 입각해서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균일론적 전제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지금 시대죠? 여러분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냐? 금방 오시겠다며. 언제 오시는 거야? 2000년 지났는데.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뭘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로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게 써 있는지 아셨어요? 네.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세상 시작할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게 뭐예요? 균일론적 전제죠. 자연이 그냥 그래왔던 대로 그럴 것이다. 그죠? 그 전제를 가지고 너희들을 조롱하면서 이 지구의 역사는 그러하였듯이 늘 그대로일 건데 너희들 왜 격변을 말해? 너희들 왜 재림을 말해? 너희들 왜 성경 역사가 진짜라고 그래? 성경 역사, 과거 역사 가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미래 역사도 가짜야 라고 우리를 조롱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 근거를 거기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균일론적 전제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오늘 요거를 깨야 되는 거예요. 화석과 지층에 대해서 요걸 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넘어가서 근대 과학기에 찾아보세요. 129쪽. 근대 과학기의 균일론자들은 지층의 퇴적 속도를 어떻게 설정했어요? 수천 년에 1cm씩 쌓인다. 왜? 지금 보니까 지층이 아주 천천히 쌓여. 그래서 이 1800년대 과학자들은 수천 년에 1, 2cm 정도 쌓인다고 봤어요. 그러면은 10cm는 10을 곱하세요. 수만 년이 되죠. 100cm는 수십만 년이 되죠. 1000cm까지만 할게요. 1000cm는 수백만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킬로미터의 지층을 보니까 지구의 나이는 수억 년이구나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공식이 생겨버렸어요? 지층의 두께가 지구의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죠?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지시대가. 그러니까 전제를 뭘 놓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걸 아시겠죠? 만약에 지층이 빨리 쌓였어 라고 한다면 지층의 두께가 긴 시간을 의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이 지층을 만들 때 정말 수천 년에 1, 2cm씩 천천히 쌓여온 건지 아니면 확 연속적으로 쌓인 건지 누가 검증해줘요? 검증해 주자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그 전제를 철떡같이 믿고 지구의 나이는 수억 년이래를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제가 무너지면 그 위에 올려 쌓은 수십억 년의 지지시대 역사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내려가서 지지시대표에 따르면 각 지층에 포함된 화석들은 그 지층이 쌓였던 시대에만 살았던 생물군이 돼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지층이 천천히 쌓인다라는 그 전제를 놓으면 이만큼의 두께의 지층이 쌓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벌써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걸리겠죠. 그럼 수백만 년 동안 여기 안에 화석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 생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이 지층이 쌓일 때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이야 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지층에 살았던 생물과 그 다음 지층에 살았던 생물은 시대가 다른 거예요. 수백만 년 후의 생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일이 없어. 이렇게 시대를 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의 두께가 곧 긴 시대를 의미하게 되고 균일론적 전제를 놓으면, 그리고 그 지층에 포함된 생물은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이 되고 다른 지층에 살았던 생물과는 만날 일이 없는 관계가 되는, 이런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역사를 지금 배워오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자, 그러면 화석들은 정말 오랜 지구 역사와 진화론적 순서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봅시다. 자, 넘기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 진화론적 화석 이야기를 듣고 자라고 있는데요. 각 지층이 수십만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 쌓였다면 한 지층은 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시대에 따라 생물에 뭘 보여준다고 주장하게 돼요?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고. 왜? 수백만 전에 살았던, 수백만 년 후에 살았던, 그 또 수백만 년 후에 살았던 생물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 생물군의 변화가 그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해석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균일론적 전제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차이를 만들겠어요? 포인트 질문 첫 번째. 지층이 쌓이는 속도가 느리다고 전제하는 것하고 빠르다고 전제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를 만들겠어요? 지층에 따라 포함된 화석들이 서로 다른 시대의 생물이냐 아니면 동시대에 살았던 생물이냐, 그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겠죠. 만약에 지층이 연속적으로 빠르게 쌓였다면 밑에 묻힌 생물이나 위에 묻힌 생물이 먼 시대 간의 관계예요? 아니면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매몰된 위치만 다른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매몰된 위치만 아래 매몰됐냐 위에 매몰됐냐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지층에 쌓이는 속도가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해석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수억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화석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 이름을 붙이고 그 종류를 분류하고 있죠? 여러분이 박물관 가시면 다 화석마다 이름이 붙어 있고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 학명으로 써가지고 막 복잡한 것 같지만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다 조개인지 오징어인지 단풍잎인지 다 거북인지 구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별할 수 있으니까 과학자들도 그거 구별하고 이름 붙였을 거 아니에요. 전혀 생판, 수십억 년 전에 살았던 생물들이 내가 지금 현대에 보고 있는 생물하고 전혀 생판 달라.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우리가 구별을 해서 붙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 우리가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화석이 수억 년 전에 살았던 생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생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다 이름을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오히려 이거는 진화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진화가 멈췄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화가 멈췄다는 걸 보여줘요. 왜? 수억 년 동안 거북이가 똑같아. 수억 년 동안 물고기가 똑같아. 수억 년 동안 나뭇 잎사귀 모양이 똑같아. 만약에 진화론에서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맞네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제 문제의식을 다 가지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큰 1번 시작. 2번. 네, 화석 발견에 무슨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삼엽충 가지고 얘기할게요. 제일 편해요.
제일 많이 발견되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발견되고 해서 삼엽충으로 이해하는 게 전체적으로 쉽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고생대 삼엽충이 발견된 그 고생대 시대별로 분포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는 전체가 한 3억 년 정도 되는데 5억에서 한 2억 년 정도까지 한 3억 년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제일 밑에 지층을 캄브리아기 지층이라고 하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이제 지층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이 캄브리아기 지층, 오르도비스기 지층이 다 각각 얼마큼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수백만 년.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 더하니까 약 3억 년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여기에서 발견된, 요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이랑 여기에서 발견된 화석이랑 같이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3억 년 동안 살아있는 삼엽충은 없겠죠? 그러니까 만날 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지층마다 삼엽충의 모양이 변해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뭘로 이해를 하냐면 진화 패턴이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수억 년에 걸쳐서 삼엽충의 모양이 이렇게 변해왔다. 그래서 모양의 변화를 뭘로 인식하네요? 진화 패턴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모양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넘기시고. 동그라미 2번. 고생물학에는 아래 지층으로부터 위 지층으로의 화석들 형태의 변화를 진화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거 보셨죠? 예, 그 다음에 삼엽충의 경우 아래와 같은 지금 진화 경향. 자, 뭐가 진화 경향이래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된대요? 보니까 머리, 가슴, 꼬리 부분이 밋밋해지는 경향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있으며 일부 종은 눈이 사라진다. 네 번째. 꼬리가 커지는 말단 부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 번째. 일부 종에서는 가시가 발달했다. 네, 그러니까 아래 지층에서 위 지층으로 발견되는 그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하고 그것의 모양의 변화를 진화의 패턴, 진화의 경향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하고 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좀 맞춰보세요. 잠시 배웠지만 가가 더 진화가 덜 된 거예요? 나가 더 진화가 덜 된 거예요? 이들에 의하면 와 대박. 그죠?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해요? 자, 신기합니다. 밑에 원래 이제 그 그림 틀린 거 찾고 뭐 이렇게 패턴 찾고 이런 건 어린아이들이 강하죠. 그렇게 위로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자, 밑에 진화 경향을 적용하면 두 삼엽충 중에 어느 쪽이 더 진화된 것인가? 네? 덜 된 게 가니까 더 된 거는 나죠, 그죠? 예, 더 된 거는 나예요. 이 진화 패턴에 이들이 정해놓은 거에 의하면 나가 더 진화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계신 거죠? 좋아요. 예, 괜찮아요. 계속 제가 반복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A, B, C, D 지층이 이렇게 있을 때 A에 묻힌 삼엽충이 있고 D에 묻힌 삼엽충이 있으면은 이들에 의하면 올라갈수록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진화되고 있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A층에 묻힌 삼엽충이 D층에 묻힌 삼엽충보다 수억 년 전에 살았다는 것을 무엇이 뒷받침해 주는 걸까요? 다음에 A와 D의 삼엽충 모양 차이가 진화적 차이라는 것은 무엇이 뒷받침해 주는 걸까요? 그죠? 예. 네. 이게 적절한 질문을 잘 해보면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두 가지 숨겨진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저희가 던진 그 질문. 무엇이 오래된 시간 간격을 뒷받침하는가? 무엇이 아래의 생물보다 위의 생물이 더 진화된 거라는 걸 뒷받침하는가? 그죠? 그게 알고 봤더니 전제인 거예요. 무슨 전제? 1번. 지층이 매우 천천히 쌓였으니까 아래 지층보다 위의 지층은 수억 년 후다. 밝혀진 거예요? 전제예요? 전제. 그 다음에 생물은 진화됐으니까
수억 년 전 생물보다 수억 년 후 생물이 진화 더 된 거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전제예요? 전제. 이 자체가 그냥 전제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지층이 천천히 쌓인다는 전제와 생물이 진화됐다는 그 전제 위에서 지지시대라는 것을, 진화의 역사라는 것을 해석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숨겨진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요 두 삼엽충은 진화론적인 해석에 의하면 다른 시대에 쌓인 거고 진화의 정도가 서로 다른 거고 그렇습니다. 최소 2억 년에서 3억 년까지도 차이가 나는 생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화석의 모양으로 지층의 순서를 결정을 해요. 어느 지역에서 제가 얘를 발견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층은 무조건 페름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지층에 가서 이 화석을 발견해요. 그럼 그 지층은 무조건 무슨 기가 되는 거예요? 캄브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의 모양을 진화의 패턴으로 배열을 해놓고 이게 진화의 경향이야 해놓고 그 화석이 어딘가에서 발견되면 그걸로 시대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층의 순서로 진화의 패턴. 그러면 왜 이게 어떻게 진화의 패턴이라는 걸 알아? 지층이 이 순서대로 쌓였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좀 느낌이 이상하죠? 돌고 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화석의 모양으로 지층의 순서를 정하고 다시 지층의 순서로 화석의 진화의 패턴을 정하는 순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순환 논증이라고 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결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결론을 전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에 이미 결론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잘못된 논증, 논리 오류죠. 이거를 순환 논증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지층과 화석의 이 시대 구분에는 이런 순환 논증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한번 답을 해볼게요. 133조. 만약 어느 고생물학자가 강원도 태백에 가서 가와 같은 삼엽충을 발견하면 무슨 기라고 하겠어요? 캄브리아기 지층이구나. 그럼 태백에 있는 그 지층은 그냥 무조건 캄브리아기가 돼서 5억 년 전에 쌓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보고? 화석의 모양 보고. 네, 그 다음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 A에서 D라는 4개의 연속된 지층이 있다고 할 때 A층에 묻힌 삼엽충이 D층에 묻힌 삼엽충보다 수억 년 전에 살았다고 판단하려면 첫 번째 어떤 전제가 돼야 돼요? 지층이 매우 느렸다란 전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서로는 만난 적이 결코 없는 삼엽충이 되죠? 서로 모양이 달라진 것은 뭐의 결과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화의 결과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규정이에요, 규정. 밝혀진 게 아니라. 넘어가서 지층과 화석에 숨겨진 두 전제. 지층은 매우 천천히 쌓인다. 그죠? 느리게, 천천히. 그 다음에 화석 모양의 변화가 곧 진화다. 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어야 되는데 이게 전제를 결론을 내기 위한 전제에다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순환 논증이라고요. 자, 동그라미 4번. 어느 고생물학자가 삼엽충 나를 삼척에 가서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그 지층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페름기 지층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삼엽충은 가를 발견한 태백의 지층보다 삼척의 지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2억 년 후에 삼척의 지층은 2억 년이나 더 나중에 생성된 지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지층에 대해서 연대 측정했습니까? 안 했어요. 뭘로 다 이 나이가 매겨진 거예요? 화석의 모양을 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생물의 모양이, 화석 생물의 모양이 지층의 시대를 결정하고 다시 지층의 순서가 화석 생물의 시대를 결정하며 그 순서가 진화 패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 돌고 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순환 논증, 밑에 박스에 순환 논증이라고 한다. 맨 밑으로 내려가서요. 다운표 있는데 한번 보시게요. 모양 변화, 지층의 순서, 생물의 출현 순서, 진화의 경향이라는 이 일련의 추론은 서로의 뭐에 의존되어 있냐면 가정에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의 전제를 기반해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가정을 다 빼버리면 실체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 실체가. 그게 진짜 몇 억 년 된 건지에 대한 실체가 없다고요. 그게 왜 진짜 진화된 건지에 대한 실체가 없다고요.
그 순서를 그렇게 정하고 느리게 쌓였기 때문에 수억 년이 걸린 거다라는 해석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지시대표라는 게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처럼 층서학이란 학문은 지층의 순서를 화석의 모양으로 매겨놓고 각 지층 순서의 지지시대의 연대를 부여한 다음 세계 각처의 지층에서 유사한 화석을 발견하면 그와 같은 모양의 화석에 부여된 지지시대와 연대를 찾아 해당 지층에 부여를 해요. 이것이 직접적인 측정 없이 전 세계의 지층과 화석의 나이를 매겨온 방법입니다.